안녕하십니까, 캡틴 K입니다. 노후엔 어디, 어떤 집에 살아야 할까? 노후엔 어디건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살고 싶다. 신호가 바뀌고 나서 1초도 기다리지 못하고 경적을 울려대는 여유 없는 사람들이 넘치는 곳이 아닌 곳이면 좋겠다. 피차 안면을 트면 피곤하니 그 좁은 엘리베이터 공간에서도 애써 서로의 눈빛을 피하는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층간소음이 없는 곳이면 좋겠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비싸게 분양을 하고도 층간소음이 발생하도록 만든 업자들의 잘못이지만 요즘은 그 불쌍한 잘못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많다고 한다. 노키즈 존이나 40대 이상 출입 금지 같은 대놓고 서로를 거부하는 무례함이 상식이 되는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너무 바라는 게 많은가? 먼저 노후엔 어디에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았다. 그동안 살았던 곳을 돌아보니 한국의 대도시, 중소도시, 구도시, 신도시, 시골 오지, 섬, 미국의 중소도시, 중국의 대도시, 동남아 대도시, 여행 가서 며칠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 한 달 이상 지냈던 곳들만 나열해도 참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살았다. 120살까지 사는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지금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불안을 선물한다. 지금의 소득과 소비를 생각했을 때 소득이 없는 노후 기간이 한정없이 길어진다는 것은 노후에 대한 경제적 사회보장이 없는 한국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어버린다. 안 그래도 돈 하던 생각과 마음에 더를 더한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사람들은 베개 하나 나오기나 할까. 최소한 수비적으로 생각한다면 물가가 싼 곳으로 가서 살면 된다.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한국에서 물가가 싼 외국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러려면 건강과 적응력이 필요하다. 건강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나이 들면 이 적응력이 문제다. 장인어른은 서울로 오신 후 평생을 한 곳에 살다가 돌아가셨다. 역마살이 낀 나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세월이 갈수록 조금씩 이해가 간다. 익숙한 환경이란 것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떤 종류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준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동네, 어디에 가면 무엇을 살 수 있고 누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려지는 동선에 따라 발길이 나는 것이다. 여행은 이런 익숙함을 일부러 흐트러 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재미가 있다. 특히 혼자서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더욱 생생하게 이런 추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경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불안과 불편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니 늘 새로운 곳,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해 봐야 한다.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그리고 로봇과 친해져야 한다. 아마도 조금 더 있으면 간병 로봇이 나올 것이다. 로봇이 추구하는 방향이 간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치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고 돌봄을 받을 수 있다니 이건 대단한 축복이다. 로봇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래야 로봇의 간병을 받는 첫 축복의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나는 로봇과 탁구를 치고 있다. 어떤 집에 살아야 할까?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또 뭐가 있을까? 그냥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라고만 해보자. 50쯤의 남자들이 가지는 로망 중에 하나가 한적한 교외에 주택을 지어서 사는 것이다. 이건 너무 전통적이고 오래된 욕망이다. 특히 남자들은 구중궁궐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누울 자리만 있고 불편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꿈을 이룬 사람들을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다. 아마도 예쁘게 집을 지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내를 고려한 계획임에 틀림이 없다. 강원도 영월에 있을 때 노후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땅 사고 집 지어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죽고 혼자 된 분들을 종종 배웠다. 인생은 허망이 기본값인가 보다. 코로나 와중에 전원주택에도 살아봤다. 주위에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니 부럽긴 한데 주택에 들이는 시간과 돈, 그리고 노동력이 만만치 않았다. 그것도 재미다 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 많은지 지내다 보면 창고가 필요해지고 온갖 잡동사니와 기구, 도구들로 꽉 차게 된다. 도저히 미니멀 라이프가 되지 못한다. 단촐한 삶을 지향하는 나로서는 넘을 수 없는 선이다. 공동주택도 좋은 점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파트에 살았던 나 같은 시티보이에게는 오히려 아파트가 더 익숙하다. 집들이 붙어 있어 난방이 효율적이다. 어릴 적 단독주택에 살 때 한겨울 마룻바닥에 맨발이 닿을 때의 차가움이 아직도 생생하다. 주택은 에너지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의외로 기본적인 생활만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든다.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 산다면 난방에 드는 돈을 아예 없앨 수도 있다. 따뜻한 곳이면 좋겠다. 겨울이 없으면 짐이 줄어든다. 옷도 줄어든다. 가볍게 반팔에 반바지만 입고 다닐 수 있다면 옷장도 필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계절이 많으면 뭔가 챙겨 놓아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된다. 계절용 품목은 뭘 어디에 놓았는지도 모르게 쌓이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집을 넓혀야 되겠다는 확장 이전의 욕심에 시달려야 한다. 노후엔 단촐하게 살고 싶다. 공동주택에서는 익명성이 잘 지켜진다. 오히려 뚝뚝 떨어져 사는 시골 마을에서 아침잠 없는 노인들이 누가 어디로 몇 시에 가는지 다 알고 있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시골은 보이지 않는 연결망 속에 촘촘히 엮여 있었다. 공동주택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 숨을 수 있다. 혹시 걸리더라도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 있는 동호수로 나를 가릴 수 있다. 나이가 들면 편리함을 무시할 수 없다.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트나 쇼핑센터가 옆에 있고 슬슬 걸어갈 수 있는 거리면 좋겠다. 산책할 수 있는 야트막한 산이 있으면 더 좋다. 제주도에 용눈이 오름 같은 것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오름 옆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서관이 하나 있으면 금상첨화다. 아무래도 병원을 많이 다니게 될 것 같다. 병원도 가까이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큰 병원이 있으면 늘상 오가는 앰뷸런스 소리가 거슬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병원을 지날 때마다 장례식장이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들어가야 할 깊은 골짜기가 보이는 듯 할 것이다. 갑자기 쓰러지더라도 살 수 있는 선택지는 가지고 싶다. 그러려면 병원은 차로 30분 이내면 충분할 것 같다. 어떤 외국의 돈 많은 사장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단다. 결국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삶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에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